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챕터 4번의 진도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경찰 공무원이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공동 위험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동위험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험방지 조치의 대상은 아닙니다. 위험방지 조치의 가장 전형적인 대상들이 1번 과로 운전을 하신다거나 3번 무면허 운전을 하신다거나 4번 주치운전일 때 위험방지 조치의 대상인 것이죠. 물론 공동위험행위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이렇게 검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좌석 안전띠의 문제는요. 이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이지 일반적 준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2번의 1번을 보면 도로에서 정차하여 시비나 다툼 등의 행위로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2번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반적인 운전자의 준수사항이고요. 3번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엔진의 시동을 끄라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나 이런 장치들이 온전히 완전하게 안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어요. 정답은 4번이죠. 한 대의 이륜차와 세 대의 자동차로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공동위험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입니다. 즉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도로에서 2명 이상의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로 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폭주족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죠.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이 경찰 공무원이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썬팅입니다. 실제로는 썬팅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썬팅에 해당되는 장치들도 같이 규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이 2번이 됩니다. 1, 3, 4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일 뿐인 것이지 경찰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해설 부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대상 자체가 안면 창유리나 혹은 운전석 좌우측 연유리에 대한 과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길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썬팅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번 화재 진압을 위한 긴급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건 뭐냐? 정답은 3번입니다. 긴급 용무이므로 사고 시에 현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긴급 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와 같은 이런 경우들 그리고 우편물을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그렇죠? 동승자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게 하고 즉 신고를 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죠.
1번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을 긴급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켤 수 있습니다. 또는으로 사시면 돼 있죠. 그 다음 4번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긴급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속도 제한이 있을 때는 그거는 지켜야 되지만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음주운전자 주치 측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경찰관은 운전자의 동의 없이도 혈액 채취로 측정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이 혈액 채취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제 수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렇게 측정이 될 때에는 동의를 받아서 이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번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원칙적으로 음주 측정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행정처분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3번 골목길에서 1m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포함이 됩니다. 처벌이 된다는 뜻이죠. 4번 주치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한 측정만으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비틀비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간다거나 이런 경우들, 즉 행동을 통해서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 혹은 음주 측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꼭 도로에서만 음주운전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7번입니다. 자동차의 앞좌석, 즉 중간좌석을 제외하고 앞좌석에는 추돌 시 승차인이 머리 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중 머리 지지대를 설치해야 되는 자동차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차량 총 중량이 4.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인데 피견인 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가 돼야 됩니다. 즉 가로 안의 부분이 틀려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번처럼 차량 총 중량이 4.5톤 이하의 승합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차량 총 중량이 4.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8번 보죠. 주치운전에 관한 벌칙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1번 설문부터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설문 주치운전 시 면허정지 처분 기간은 100일이다. 그렇습니다. 100일입니다. 2번 주치운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3번 2번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6개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이런 경우들, 특히 만취 상태일 때에는 이 밑에 나와 있는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소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4번 술을 만취한 상태입니다. 0.1 이상이고 운전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취소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9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단속이 허용되는 범위는 뭐냐? 자동차 등이라고 합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으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부분이죠. 더더군다나 음주운전이라고 할 때에는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건설기계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실제 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10번 무면허와 벌칙이 같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리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게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받는 것이고 1, 2, 3번의 경우에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형벌 법규의 법정형이 다릅니다. 그 다음 11번이 썬팅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앞면 착류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얼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70% 미만입니다. 그 다음 12번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1번 설명부터 보셔야 됩니다. 1번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1번의 경우에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옆을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냐? 아닙니다. 이때도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가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1번의 경우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와 서행이 같이 있습니다. 4번,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한 때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13번, 어린이 통학버스는 누구에게 신고를 합니까? 지방경찰 청장이냐 아니면 경찰서장이냐 이런 문제죠. 정답은 3번 경찰서장입니다. 서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14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묻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정기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입니다. 운전자가 아니고 발급받은 운영자 교육 확인증을 어린이 통학버스 내부에 잘 보이도록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시설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되는 거고 자동차 내부에 부착하는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죠. 15번 2번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 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6번, 경찰서장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회수 사유가 아닌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 1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죠?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2번에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2번, 3번처럼 시설이 폐지가 됐다거나 혹은 4번처럼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은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18번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그 특별보호 위반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 16, 19번 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비탈진 서행이라 그래서 좌석 안전띠를 안 매도 되는 건 아니죠. 1번처럼 임산부이거나 혹은 이제 질병 때문에 혹은 장애 때문에 못 맬 수도 있고요. 그리고 3번은 이제 호의나 유도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긴급 자동차의 본래 용도로 운영하는 이런 경우 때는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죠. 이륜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가 착용하여다는 승차용 안전모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헬멧이죠. 이게 이제 실제로는 행장안전 불용으로 정하는 인명구조 장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무게가 3kg 이하가 아니라 2kg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도 숫자를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 31번, 이륜 자동차의 후부 반사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1개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후부 반사기 혹은 이제 보조 반사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 보시게 되면 이 반사기의 개수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하나가 아니죠. 2개는 일단 최소한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반사광 그리고 반사계 반사면 그리고 이제 2개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 이제 최대 2개죠. 2개. 그래서 2개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틀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 3번 설문도 조심해야 되죠. 반사기의 반사면은 공기 상태에 따라서 지상 250cm 이상 900cm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 혹은 반사면의 이 거리 혹은 이 지상에서의 어느 정도의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22번 봅니다.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화를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보복운전의 처벌은 뭐냐? 어떤 자동차 자체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에 관한 부분이 적용이 돼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것을 신고하느냐의 문제가 23번인데 정답은 4번입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외의 신고 사항들을 보고 경찰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은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자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그랬어요. 이거는 경우는 3번.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반 중인 구급차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일단 동승자로 하여금 처리를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번 챕터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의 특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챕터 5번의 1번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내에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였다면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는가? 이 승합 자동차 등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2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 벌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과되면 전과가 됩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전과가 아니죠. 그래서 과태료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예외적으로 경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어요. 크락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안전하게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 등화나 경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걸 사용해서 통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